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 아침 저는 오늘은 역사가 용솟음 치는 날이라는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서초동에서 용솟음이 터지는 날입니다. 우파의 놀라운 기동력. 10월 3일 광화문과 서울과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들었던 그 놀라운 우파의 기동력이 오늘 서초동에서 발휘되고 4일 후에는 한글날 도심 집회에서 다시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우파는 과거의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는 원래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순실과 박근혜 탄핵 사태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렸습니다. 분열되고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끊임없이 싸우고 합치지 못하고 지금도 정당 세력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국이 최순실이라는 늪에서 우파를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우파의 기동력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일 극적인 박근혜의 당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날 얼마나 길고 긴 하루였습니까?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좌파 문재인 후보 세력이 정말이지 절치부심, 마음속에 칼을 갈고 갈았던 선거였습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이 이명박 정권 보수우파 정권 때문이라는 잘못된 한을 가지고 이 한을 풀기 위해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2년 반 동안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가 이 대통령 선거에 즈음을 해서 시인을 하는,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였습니다. 좌파는 놀랍게 단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3일을 앞두고 3차 TV 토론이 예정된 날 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정말이지 우파는 위기의식에 빠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9일 투표일 당일 오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쫙 돌았습니다. 우파 잔뜩 긴장했습니다. 투표 마감을 1시간, 2시간, 3시간 앞두고 우파의 중장년 유권자들은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투표장에 몰려갔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51.55%, 반올림함은 51.6%, 제가 역사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박정희의 5.16에 해당되는 그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은 우파의 기동력이었습니다. 이 기동력이 오랫동안, 제가 7번 마지막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최순실 박근혜 사태 때문에 오랫동안 늪에 빠졌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으며, 그러나 그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3일 광화문의 용솟음이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생전 처음 집회에 나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조국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에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30대, 40대 넥타이 부대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 이들의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명기한 대로
이날 우파는 놀라운 뛰어난 전략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1차 광화문뿐만 아니라 2차 청와대 앞이라는 집결지 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놀라운 전술입니다. 청와대 앞에도 연단을 설치하고 그 연단 앞에서 2차 집회가 열리도록 했으며 그 집회 이후에 그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 노숙 농성을 하는 청와대 앞 집회장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게임은 광화문보다는 어쩌면 청와대 앞에서 결판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앞이라는 장소는 정말이지 다행스럽게도 우파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숙명적으로 우파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규모 집회나 농성이 열리는 장소는 그 집회가 규탄하는 대상, 물러가라고 외치는 대상 앞에서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집회는 조국 물러가라, 문재인 책임져라, 문재인 하야해라, 그 대상이 청와대입니다. 때문에 청와대 앞에 이 집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보다 우파가 우월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좌파는 목소리를 내려면 윤석열이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밖에 그 집회 장소가 어울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좌파 친문 세력의 제2차 집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많은 우파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집결을 합니다. 아마 엄청난 세대결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서초동 집회는 우파가 일방적으로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장악을 했지만 오늘 집회는 우파의 뛰어난 기동력으로 아마도 양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파가 광화문보다 많은 인파를 모으겠다는 전략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파의 기동력은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9일 한글날, 어쩌면 광화문, 어쩌면 개천절, 그 집회만큼, 아니면 그 집회보다 더한 인파가 광화문을 메울 줄 모릅니다. 우파는 10월 3일서부터 10월 5일, 10월 9일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엄청난 기동력으로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대거 자택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을 전 국민이 보는 건 아니지만 지상파 방송들이 결코 중계하지 않는 내용들을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번째, 신의 한 수가 드디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지상파 TV 뉴스 채널, 이런 단순히 뉴스를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그런 채널을 제외하고 이런 방송, 시사방송, 이런 시사방송으로서는 놀라운 기록을 신의 한 수가 세웠습니다. 이것도 저는 우파의 기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파는 원래 기동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낙선의 위기에서 구해낸 엄청난 늦은 오후의 기동력. 그 기동력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 때문에 늪에 빠져서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조국이라는 하늘이 내린 선물을 통해서 늪에서 빠져나와서 온 천하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파의 기동력이 결국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서초동에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